안녕하세요. 구로노인 종합복지관 시니어 지역 종합상담사업에서는 어르신들께서 평소 궁금해하셨던 복지정보, 생활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께서 평소 궁금해하셨거나 또 물어보기 어려우셨던 상속과 관련된 법률 정보를 법률 홈닥터 임규선 변호사님과 함께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귀한 시간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본인 소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는 법률 홈닥터 임규선 변호사입니다. 구로노인 종합복지관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출장 법률 상담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방금 앞서 말씀해주신 법률 홈닥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 홈닥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 어르신, 결혼 이주 여성, 범죄 피해자 등의 법률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분들을 대상으로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입니다. 현재 65명의 법률 홈닥터 변호사가 지역사회 시청, 구청,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돼서 법률 상담, 법률 교육, 법률 문서 작성, 복지 연계 같은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뜻깊은 또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계시는 법률홈닥터 임규선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본격적인 법률 정보, 생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상속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전에 상속이란 무엇인지 용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포함한 법률 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 하고요.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과 관련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상속재산의 분배에 관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상속재산의 처리가 상속법에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재산과 관련된 상속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변호사님, 상속인은 누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혹시 순위도 정해져 있을까요? 네.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어르신들께서도 많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민법에서는 상속인을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는 직계 비속, 2순위는 직계 존속, 3순위는 형제 자매, 마지막으로 4순위는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입니다. 그러면 배우자는 몇 순인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배우자는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고요. 둘 다 없을 경우에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관계에서는 외가나 친가 구분은 따로 하지 않고요. 앞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 후순위 분들은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을 때 최근친이 선순위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 설명드린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에는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들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이때 촌수가 더 가까운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양자에 대해서도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양자는 법률상으로 일반 양자, 친양자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한 법률상 개념이긴 한데요. 일반 양자는 친부모와 입양한 부모 모두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친양자는 입양한 부모의 상속인만 될 수 있고 친부모의 상속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르신들께서 상담 중에 많이 또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네, 법률상 배우자만 상속인이 될 수 있고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족 자격을 인정을 해줘서 보상금이나 연금 이런 걸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대표적인 예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혹시 상속인이 없는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어떻게 또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나요? 네, 상속인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그 존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를 무연고자라고 합니다. 이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연고자 사망 시의 상속재산 처리 절차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진행이 되고요. 앞에서 제가 사실혼 배우자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의 경우는 이와 같은 처리 절차 중에서 특별 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 즉 상속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무연고자 상속재산 처리 절차는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에서부터 마지막까지 2, 3년 이상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요. 상속인도 안 나타나고 또 특별 연고자도 없을 때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분이 돌아가셨을 때는요. 상속재산이 500만 원 이하일 때 소액 유류금 처리 간소화 절차라고 해서 관할 부청에 재산 목록을 보고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재산 처리를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인들 사이에서의 상속분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상속분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동순위 상속인들 사이에는 상속분이 동일하고요. 배우자에 대해서만 직계 비속 또는 직계 존속 상속분의 5하를 가산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좀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아들, 딸 이렇게 3명이 있다고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아들과 딸은 각각 1씩 받게 되고 배우자는 1.5가 되는데 이것을 분수로 좀 표현해 보면 배우자의 상속 지분은 7분의 3, 아들과 딸은 각각 7분의 2가 됩니다. 예. 여전히 또 어르신들 중에 제사를 지내는 장남이 더 상속분을 많이 받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으신데요. 자녀의 성별이나 결혼 여부, 장손 여부 다 상관없이 자녀들의 상속분은 똑같습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효도를 한 자녀가 상속재산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나요? 그렇죠. 마침 또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질문은 또 법률상 기여분이라는 개념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같이 살거나 간호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아니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자신의 상속분 외에 기여분을 별도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건 중에 특별히라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충족하는 게 사실 중요하고요.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이제 협의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청구해달라고, 결정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시게 될 경우에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가령 안타깝게도 자녀분 중에 먼저 사망한 사람이 있거나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상속인이 될 직계 비속이나 형제 자매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또는 결격자가 됐을 때 그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해서 상속인이 되는데 이걸 대습 상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을 때 그 사망한 자녀의 상속분은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대신 상속을 받게 됩니다. 대습 상속이 일어날 때도 동순위 상속인들 간에는 상속분이 같고요. 배우자에 대해서만 또 2분의 1이 가산됩니다. 네네. 변호사님, 혹시 그렇다면 상속을 못 받는 사람, 즉 상속 결격자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상속인 결격 사유는 내용이 조금 길어서 제가 민법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건 민법 제1004조이고요. 첫 번째는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좀 무서운 내용이죠. 둘째는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이것도 또 조금 안타까운 내용이고. 세 번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네 번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또 마지막으로는요.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피상속이나 이런 분들을 뭐 살해하거나 그쵸? 예, 네. 이런 상황 아니면 유언장을 뭐 방해한 경우들 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을 또 듣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께서 또 일일 드라마를 또 자주 시청하시잖아요. 일일 드라마에서는 또 대기업 회장이 또 꼭 네. 하필이면 또 사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가족들이 또 사망 이후에 재산과 관련해서 또 싸우는 장면들도 네. 많이 있어서 좀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네. 상속으로 인한 싸움과 분쟁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려면 어떤 방법을 또 취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많은 재산을 소유한 재벌가가 아니더라도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좀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가족 간에 이렇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상속 재산 분배 문제로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실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처럼 좀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서 좀 상속 재산이 처리될 수 있게 하려면 네. 상속에 대해서 좀 미리 알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 분배를 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또 무엇이 또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이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상속재산 처분 절차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유언대로 처리가 되고요. 네네네. 유언이 없을 때는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거를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라고 하는데 네. 충분히 협의에 의해서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런 협의조차도 없다 하면 법정 상속분대로 처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상속재산을 분배하고 싶다 하신다면 네. 유언장을 꼭 작성하셔야 됩니다. 네네. 네,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관심 있게 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대되는 네, 그대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아마 어르신들께서 네. 또 유류분이라는 개념을 들여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종종 이제 어르신들께서 자녀 중에 좀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좀 자녀에게 뭐 재산을 더 물려주고 싶다, 부동산을 물려주고 싶다. 네. 그래서 그 방법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법적 요건에 맞춰서 유언장을 작성하시게 되면 네. 돌아가신 뒤에 원하시는 대로 재산을 유증할 수는 있는데요. 이때 상속을 받지 못한 자녀의 유류분이 침해된다면 침해받은 자녀가 상속받은 자녀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까지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유류분이라는 단어를 사실 조금 생소하게 그쵸. 느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르신들께서 네. 자세한 설명 좀 한 번만 또 네. 간략하게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을 위해서 법률상 반드시 남겨야 되는 최소한의 부분을 네. 말합니다. 네. 그래서 유류분도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네. 그리고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과 형제 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이 보장이 됩니다. 근데 요즘 1인 가구가 또 증가하고 있고 네. 가족 제도도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 자매를 제외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아직 개정이 된 거는 아니라서요. 다만 이제 작년 11월에 법무부에서도 형제 자매의 유류분을 삭제한다는 개정 입법을 예고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형제는 유류분이 인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추후에 개정 여부를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어르신이나 아니면 주변 지인의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유류분 분쟁을 좀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생전에 또 자녀로부터 상속 포기각서를 받는 방법은 또 어떨까요? 네, 또 이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안타깝게도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다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미리 살아계실 때 재산을 자녀한테 증여했다 하더라도 유류분 분쟁을 피해가시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상속 포기 각서를 또 받는 방법도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 기간 내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유효하기 때문에 피상속인 생전에, 즉 상속이 개시되기도 전에 상속법이 약정을 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네. 또 하나 또 참고로 말씀드릴 것 중에 요즘 유언 대용 신탁이 뭔가 유류분 분쟁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하급심 판결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황은 또 아니고 이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도 또 있기 때문에 일단 유언 대용 신탁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해서는 따로 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생전의 증여나 사후의 유증을 통해서 자녀들 간에 좀 재산을 분배하실 때 유류분을 고려하신다면 또 소송까지 번지는 일을 방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과 관련된 이런 법률 상담에 대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구로구 거주 어르신들께 한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한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요. 상속에 관한 추가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 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간혹 상속과 증여 중에서 어떤 방법이 재산 분배에 더 유리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이 부분은 결국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에 대해서 알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된 문의는 법률 상담이 아닌 세무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앞서 소개해드린 법률홈 닥터 변호사가 복지관에서 월 1회 정기적으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속을 준비하시다가 걱정이 되시거나 이외에도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법률홈 닥터가 제공하는 법률복지 서비스가 어르신들께 보다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상속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신, 말씀해주신 법률 홈닥터 임규선 변호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요. 변호사님, 다음 영상은 또 앞서 말씀해주셨던 바와 같이 유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실생활에서 필요한 또 법률 정보를 또 준비해주셨다고 들어서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즐겁게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